네, 지난 시간에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파이썬 자료 구조 중에 딕셔너리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사실 리스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만큼 중요한 게 딕셔너리입니다. 그 딕셔너리는 이렇게 중괄호로 변수를 선언을 하고요. A라는 곳에 B, 뭐 B에 C, 다음과 같이 딕셔너리를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괄호를 쓰고 키와 밸류로 값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딕셔너리는 언제 쓰냐면은 말 그대로 사전이에요. 저희가 단어를 찾을 때 그 단어는 항상 고유하죠. 고유하고 그에 대한 값이 있는 것처럼 이 딕셔너리는 저희가 빠르게 어떤 값을 저장해 놓고 빠르게 찾을 때 사용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부 같은 경우에 뭐 B라는 변수가 있고 뭐 누구로 할까요? 뭐 딕셔너리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010 뭐 2323에 2323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빨리 딕셔너리의 전화번호를 찾기 위해서는 뭐 다음과 같이 접근이 가능합니다. 리스트와 가장 큰 차이는 리스트는 저희가 이렇게 선언을 했죠. 대괄호로. 그래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덱스라는 배열을 이용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이라는 값을 또는 2라는 값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0번 아니면 1번 인덱스로 접근해서 값을 가져온 반면 이게 딕셔너리는 이 키로 값을 가져와요. 그래서 키와 밸류의 형태로 딕셔너리를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B라는 변수의 타입을 확인을 해보면은 딕이라고 타입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 리스트에서 우리가 바로 값을 찾진 않아도 딕셔너리처럼 구현이 가능하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는 다 검색을 해봐야 제가 찾고자 하는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C라는 리스트에 4의 값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1번부터 2번, 3번, 4번 이렇게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탐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딕셔너리는 키로 값을 주면은 바로 밸류를 반환을 하기 때문에 성능상에 굉장한 이득이 있어요. 딕셔너리라고 파이썬에서는 하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오브젝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키밸류로 저장하는 게 있다. 파이썬에선 딕셔너리로 정의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B라는 딕셔너리에 뭐 전화번호부를 하나 만들어보죠. 뭐 이상상 뭐 010이 뭐 8888에 8888 그리고 해서 뭐 0000에 뭐 이런 전화번호부가 있다고 할 때 전화번호부에서 뭐 EV라는 전화번호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EV 다음과 같이 키로 접근을 하고요. 쳐보면은 다음과 같이 밸류를 반환을 합니다. 여기도 값을 아무거나 써도 돼요. 아무거나 쓴다는 거는 어떠한 변수의 타입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스트링이 들어있는데 여기가 스트링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리스트여도 되고요. 인트여도 됩니다. 이처럼 리스트와 딕셔너리는 따로따로 쓰이는 구간도 많지만 보통은 이렇게 중첩돼서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버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제이슨이라는 형태로 값을 주고받는데요. 그 값에도 이렇게 리스트와 딕셔너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리스트 딕셔너리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게 굉장히 익숙해지는 게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리스트와 딕셔너리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과 같이 텔레폰을 북을 이렇게 하면은 EV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밸류를 반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전화번호부에 어떤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뭐
이시셀이라고 있다고 쳐볼게요. 여기에 전화번호를 다음과 같이 추가를 하면은 이렇게 값이 추가가 됩니다. 리스트는 항상 뒤에다 붙여요. 어펜드를 한다면. 하지만 뭐 리스트에서도 뭐 리스트.insert를 하면은 특정 인덱스의 값을 넣을 수 있지만, 리스트에서는 보통은 뒤에다 값을 붙이지만 딕셔너리는 뒤에다 붙이는 개념은 아니고 키와 밸류를 그냥 추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뒤에다 붙인다고 생각을 안 하는 이유는 이 키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냥 값을 추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지우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이 시셀이라는 전화번호부가 지워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del이라는 거를 쓰면 되고요. del은 delete의 약자입니다. 다음은 이 전화번호부에 EV라는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사실 tel에서 key라고 하면은 이 딕셔너리에 있는 이 키들만 뽑아줍니다. 자, tel이 네, 이렇게 이상상 EV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상상 EV가 tel에 있는지 이렇게 확인해도 되고요. 이 딕셔너리에 있는지 확인해도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정말 많이 써요. 뭐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그리고 없다, 있는지 없는지, 뭐 없는지 확인할 때도 뭐 이렇게 쓰겠죠. 근데 있으니까 당연히 false를 반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딕셔너리도 이터레이션을 돌릴 수 있어요. 안에 있는 값을 모두 찍어볼 수 있는데, 그때는 텔의 아이템즈를 보면은 이렇게 찍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튜플은 굉장히 많이 쓰지 않는데, 튜플은 사실 이 괄호로 정의를 해요. 그래서 여기 사실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아이템즈를 하면은 이 전화번호부의 딕셔너리에 아이템들을 모두 가져오는데, 우리는 딕셔너리는 키와 밸류로 정의한다고 했죠. 그래서 키와 밸류로 반환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찍어주면은 이 딕셔너리의 키와 밸류를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딕셔너리라는 게 미리 정의된 게 있어요. 그게 어떻게 쓰냐 하면은 디폴트 딕이라는 게 있는데요. 파이썬은 이렇게 컬렉션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딕셔너리를 쓸 수도 있고 큐를 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카운터도 쓸 수 있고, 카운터라는 거는 우리가 딕셔너리에 이렇게 키밸류로 저장이 되어 있으면은 뭐 그 키가 몇 개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해주는 뭐 카운터도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이거는 이제 큐고, 우리가 사실 자료 구조를 다 구현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다 잘 되어 있고, 이 컬렉션을 어떻게 가져와서 쓰냐의 차이인데, 사실 정말 성능상의 문제가 없다면은 보통은 그냥 있는 걸 쓰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검색을 빨리 해야 되면은 그 검색에 이점이 있는, 이 컬렉션에서 검색에 이점이 있는 자료 구조를 쓰시면 됩니다. 그 디폴트 딕이라는 게 여기 있는데요. 디폴트 딕은 언제 쓰면 좋으냐면은, 자, 우리가 보통 딕셔너리 쓸 때는 어떤 리스트를 돌리면서 이 값이 몇 번 있는지를 계산할 때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워드 카운트를 한다고 쳐볼게요. 단어가 몇 개 있는지 세는 거예요. 나는, 안녕하세요, 안녕, 그래. 나는. 자, 다음과 같은 리스트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이 리스트에서 나는 이라는 게 몇 번 반복되고 안녕은 몇 번 반복되는지 저희가 딕셔너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쓰겠죠. 보통 한다면은 if 아까 저희가 어떤 특정 단어가 이 딕셔너리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죠. 워드 카운트가 있으면은 플러스 1을 하고 없으면은 1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지금 그래는 2번 등장했고요. 안녕하세요 1번이고 안녕은 2번, 나는 2번, 나는 1번. 근데 이걸 쓰기 싫은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이걸 똑같이 옮기면은 여기를 그거 다 지워도 돼요. 워드 카운트에 덕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 디폴트 딕은 이 넘겨주는 걸로 초기화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다 리스트라고 쓰면은 이 워드 카운트는 뭐 이렇게 해도 가능하겠죠. 이처럼 키가 난인데 리스트로 초기화를 하고 그 리스트에다가 이 덕을 붙이는 작업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딕셔너리를 쓴다고 치면은 다음과 같이 키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번거로움을 이 디폴트 딕을 쓰면은 다음과 같이 줄여서 쓸 수 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쓰겠지만 이렇게 기존에 있는 걸 갖다가 쓰는 연습도 하는 게 좋다. 저는 사실 이거를 선호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한다면은 에러가 나겠죠? 이 덕이 이 워드 카운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뜹니다. 키가 에러. 키 에러는 이 딕셔너리에 이 키가 없다는 에러입니다. 그래서 오늘 딕셔너리는 일단 약간 급으로 마무리하는 느낌인데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만 하셔도 딕셔너리에 관련된 데이터는 처리 접근 다 가능하실 겁니다. 혹시 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